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러시아 외무성은 3월 2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일본의 제재로 러시아와 제2차 세계대전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러시아와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전쟁 상태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또 동시에 러시아는 쿠릴 열도의 분쟁 지역과 관련된 공동경제계획을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 섬은 러시아의 쿠릴 열도와 일본의 홋카이도 사이에 있는 4개의 섬으로 구성되었으며 구나시리 섬, 에토로우 섬, 하보마이 군도, 시코탄 섬을 말합니다. 러시아는 이들 섬을 서던 쿠릴 열도라 하고 일본은 북방 사도라고 부릅니다. 비록 쿠릴 열도의 총 면적은 특별히 크지는 않지만 매우 가치가 있어 금사락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이유와 중요한 자원, 군사적인 이유로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 열도의 영유권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 합병에 나섰습니다. 이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북방 4개 섬을 위해 러시아의 침공에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계기로 푸틴과의 관계가 가까워졌습니다. 2018년에는 아베 신조와 푸틴 대통령이 만나 1956년 일소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56년 일소 공동성명에서 소련은 쿠릴 열도 중 하보마이 군도와 시코탄 섬을 일본에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협상은 2022년까지 아무런 결과 없이 답보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난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러시아는 동부의 병력을 급조해 우크라이나 전선에 긴급 배치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러시아 외교 정책을 지금이 적기라고 보고 북방 4개 섬을 완전히 탈환할 수 있다고 믿고 대러시아 외교를 긴급 수정했습니다. 일본은 3월 초 F-15 전투기를 파견해 북방 4개 섬에서 날아오는 러시아 헬리콥터를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부터 일본은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동부 독립지역에 비자가 중단되고 금융자산이 동결됐으며 러시아의 국채 발행을 금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러시아의 군사 관련 단체에 반도체 등 제품의 수출을 금지하고 세계금융통신학계 지급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추출한 뒤 러시아 중앙은행과 고위 관리들의 자산 동결도 뒤따랐습니다. 일본은 이미 개인 76명, 은행 7개, 기타 12개 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러시아의 최혜국 무역 지위를 철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월 7일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상원 예산위원회에서 북방 4개 섬이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라고 명시했습니다. 고유 영토는 이전 일본 총리가 사용한 영유권 섬보다 더 엄중한 표현입니다.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 때와는 매우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공의 야심이 커지고 있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임스 브라운 템플대학 도쿄 정치학 부교수는 과거에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협력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본이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중공의 같은 일, 즉 대만을 침공하도록 부추길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홍콩 매체 SCMP에 따르면 고노다로 전 일본 외무상 겸 자민당 홍보본부장은 지난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일본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침략 행위를 저지해야 하는 것은 도쿄도 언젠가는 중공과 싸울 때 동맹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성공할지는 확실치 않지만 일본과 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 환경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월 22일 대만에서 두 번째로 시청률이 높은 팟캐스트 프로그램 이중언어 국제 뉴스인 라라고 뉴스는 천추쇼와 독점 인터뷰 방송을 했습니다. 천추쇼는 중국 시민 기자였고 언론인과 변호사였으며 칭다오에 있는 두 앵커와 연결하여 중공의 고압력 환경에서 자신의 정신과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에서 천추쇼는 민감한 주제의 이야기는 꺼렸습니다. 변호사증이 취소된 지 오래돼 일자리가 없어 주로 소품을 팔아먹고 산다고 했습니다. 천추쇼는 중국 모든 사람이 위챗을 사용하고 있지만
자신은 위챗 계정을 개설하면 모두 차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자는 대화에서 천추셔에게 한때 중공의 대외 선전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천추셔는 2020년 우한에 갔을 때 정말 많은 사람이 대외 선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유머스러하게 대꾸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후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적어졌다며 중공을 위해 선전을 하는 자들은 감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7세의 천추셔는 시민기자와 언론인 그리고 변호사로 일했습니다. 2019년 홍콩 범죄인 인도 운동 당시 생방송 보도를 위해 홍콩에 갔고 그의 영상은 많은 중국 사람에게 공식 언론이 묘사한 것과는 다른 홍콩을 보게 했습니다. 홍콩에서 중국으로 돌아온 그는 당국의 탄압을 받았고 그 후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2020년 1월 23일 천추셔는 우한의 실제 상황과 전염병을 예방하는 방법과 중공 바이러스 전염병이 어떻게 확산했는지 외부 세계에 보고하기 위해 우한으로 갔습니다. 이후 2주 동안 그는 우한의 많은 병원, 장례식장, 주거지역, 지역 주민들을 방문하고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2월 6일 저녁 그는 당시 우한에 새로 지어진 팡창병원을 방문한 뒤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천추셔는 방송에서 진실은 하나이며 역사는 하나이다. 역사학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또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면 반드시 나쁜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것이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므로 그냥 즐겁게 받아들이면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